안녕하십니까. 신의 한수 홍철기입니다. 정경심의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습니다. 바로 내일이 영장실질심사인데요. 법원은 영장을 발부할까요? 윤석열은 정무감각이 없다고 그동안 얘기해 왔습니다. 법원은요, 검찰과 다르게 정무적인 판단을 할까요? 글쎄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정무감각을 지닌 분을 모셨습니다.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을 지낸 이재영 강동을 당협위원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어제 저희 100만 행사에 오셨는데 네. 소개까지는 해드렸는데 네. 사실 말씀을 못 들었어요. 네. 아니, 너무 많이 오셔가지고, 또 당대표도 오시고, 원내대표도 오시고, 또 뭐 잠룡들도 다 오시고, 예. 그분들 또 뿐만 아니고, 이 보수 측에서, 우리 우파 쪽에서 또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계시는 방송인들도 오시다 보니까, 그렇죠. 제가 감히 나설 자리가 아니었고, 어제 저는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모 지역에 있는 그 굉장히 큰 홀을 빌려서 아마 이 방송을 보신 분들은 다 보셨겠지만, 와, 그 현장의 그 뜨거운 열기, 그리고 거기 오셔가지고 자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모자란데도 불구하고 서서 아니면 진짜 바닥에 앉으셔서 끝까지 그 행사를 같이 함께 해주셨던 그 진짜 열성적인 우리 애국우파의 많은 시청자들께서 함께 해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그것도 제가 봤을 때 한 2, 3천 명 왔다 가지 않으셨어요? 뭐 저희가 네. 뭐 식사를 하여튼 수백인 분을 다 준비를 했는데요. 네. 턱없이 부족했고, 그 다음에 수백이는 너무 부족했을 것 같은데. 그리고 네. 수건을 한 1000개를 준비했거든요. 네네네. 싹 사라졌어요. 아, 그래요? 예. 하여튼 어제 보면서 제가 진짜 신의 한 수의 그 역할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명을 받았고요. 사실 우리가 지난 몇 년간 얼마나 괴로운 시간을 보냈습니까? 맞습니다. 이제 20대 총선을 대패를 한 거나 마찬가지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대선이 있었고, 그리고 나서 지방선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사이 물론 탄핵이란 굉장히 그 뼈아픈 이 경험을 치렀는데, 그 당시에 민심이 우리를 향했던 그 모습, 제가 그 당시에 지역구를 다니면 명함을 만약 드리면 명함이 찢겨졌고, 진짜 침이 그러셨어요? 뱉어졌고, 그럼요. 명함에 침을 뱉어요? 아니, 침은 침대를 뱉게. 침은 침대로 바닥에 뱉고. 예. 그리고 이제 명함은 찢으시고, 이랬던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진짜 뭐 우리가 소위 말해서 인생을 살다 보면 뭐 암흑 같은 그 시기가 있다. 근데 우리 당, 특히 우리 우파에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아마 근래 들어 가장 힘들었던 시기가 아니었을까. 그렇겠네요. 근데 그때 뭐 한 줄기의 뭐 서광, 희망, 이라고 할 수 있는 게 결국에는 이 신의 한 수. 신의 한 수가 거기서 굉장히 큰 역할을 했고 우리한테 희망을 주는 방송이었는데, 어제 그 100만을 돌파하는 그 기념은 100만이라는 숫자보다 훨씬 더 많은 그런 큰 의미를 두고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진짜 얼마 안 있으면 이제 150만이 되고 200만이 될 것 같아요. 예. 다음에 진짜 신의 한 수가 광화문에서 한번 이 축하 파티를 하면 진짜 말 그대로 100만, 200만이 다 오실 수 있겠구나. 저 이런 상상도 어제 좀 해봤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뭐 그런데 사실 생각해보면 지금 여기까지 100만이 넘는 구독자가 오는 데는 또 이재영 위원장의 역할도 크지 않았겠습니까? 그건 감사한데, 어쨌든 간에 이 팻말도, 이것도 이름표도 만들어주시고. 유일하십니다. 외부 게스트들 중에서는. 감사합니다. 근데 더 이상 네. 이재영 위원장은 게스트가 아니라 네. 안 식구다. 이거 누가 봐도 뭐 확실한 증거가 되겠죠. 역시 밥을 같이 많이 먹어야지만이 가능하구나. 예. 너무 감사합니다. 예, 아닙니다. 네. 저희가 감사합니다. 네. 예.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어찌됐든 간에 이거를 이제 우리가 여기서 안도해서는 안 해요. 절대로. 맞습니다. 이거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이제 또 가열차게 하시면 또 저도 당연히 참여하고 많은 분들이 동참을 할 거기 때문에 더더욱 큰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좀 그런 큰 기대를 해봅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제 보도로 들어가서요. 네네. 저희가 그동안 사실 신의 한수 같은 경우는 그동안 법조인 출신들이 많이 분석을 해주셨어요. 네네네. 정경심이라든지 조국 문제에 대해서.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정말 최고의 전문가긴 하지만은
윤석열이 얘기했듯이 나는 정무감각이 없다 식으로 네. 좀 법조인들 입장에서는 법률적으로만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 정경심 조사의 어떤 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네. 사실 예측과는 좀 달라진 부분들이 있거든요. 네. 정무적 감각 하면은 이재영 위원장이니까 그 네.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오늘 대화를 나눠보고 싶거든요. 네. 사실 뭐 법조계라든지 이런 곳에서도요. 높은 사람들은 정무 감각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있어야 되죠. 정무 감각이 없다고 얘기하는 것은 아마 윤석열 총장도 그 말을 했지만 매우 정무적인 판단을 하고 있지 않을까. 저는 그 생각이 들고, 어제 아침에 한 9시쯤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뉴스가 이제 속보가 뜨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그 9시쯤에 전에 있었던 시사 프로그램들을 보면은 변호사 이제 출신들이 나와서 이 구속영장 청구 안 할 거다 이렇게 자신있게 말씀하는 분들이 꽤 있었어요. 그렇죠. 멋쩍어진 거죠. 왜냐하면 본인들 방송이 끝나자마자 예. 바로 그런 속보가 떴으니까. 그러게요. 요즘엔 또 유튜브로 다시 보기도 다 되니까. 그러니까요. 굉장히 민망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그분들이 이제 굉장히 법리적인 측면에서 어느 정도 이렇게 분석을 했거나 이런 부분도 있고, 또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이 종편이나 텔레비에 나오는 변호사분들 패널들을 보면 그분들이 말이 변호사이긴 하지만 굉장히 이게 이념적으로 어느 한쪽에 편향돼 있거나 어떤 진영을 이렇게 대변해 주시는 분들도 꽤 있어요. 그렇기 네. 때문에 그 진영에 맞게끔 법리적 해석을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을 다 100% 맞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데,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윤석열 총장이 지난주에 이제 국감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국감에 나와서 할 말 다 한 거예요. 사실 보면은. 그런가요? 왜냐면 국감에서 기억나시지만 왜 윤석열 총장하고 박지원 의원하고 이렇게 설전 아닌 설전이 있어서 뭐 나는 정치 구다인데 윤석열은 뭐 총장 뭐 검찰 10단이더라 뭐 이렇게 얘기한 적 있지 않습니까? 예, 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윤석열 총장이 뭐라 그랬습니까? 자꾸 이런 식으로 특정인을 지정해서 말씀을 하시면 그거를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하시면 굉장히 곤란하다라는 그 뉘앙스로 말을 해가지고 이제 그때 박지원 의원이 굉장히 당황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지 한 방 않았습니까? 맞았죠, 진짜. 그쵸? 예. 근데 그 속에 이미 담겨져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이미 벌써 검찰 수사 다 끝났고 자료도 확보했고 이제 조만간 우리가 이제 영장 청구를 할 텐데 왜 자꾸 지금에 와서 지금까지도 이런 식으로 그 수사를 좀 약하게 해라, 아니면은 영장을 청구를 하지 말아라, 이런 뉘앙스의 말을 계속 하느냐에 대한 불만 아닌 불만이 나온 거고, 예. 거기서 나왔던 얘기는 이거죠. 아니 이미 벌써 하기로 하고 게임 끝났기 때문에 더 이상 말할 필요 없습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사실은 이미 끝났다. 왜냐면 뭐 이인영이니 뭐니 해서 그동안 검찰이 조사한다고 했는데 조사 결과가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 계속 했잖아요. 그랬죠. 그리고 거기다가 또 뭐라고 했습니까? 아니 우리가 수사에 대해서 밖으로 새 나가지 않게끔 철저하게 관리를 해서 그렇지 우리가 수사를 언제 안 했느냐라는 식의 말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 얘기는 좀 웃기긴 웃겨요. 왜냐면 그동안 민주당에서 피의사실 공표하지 말라고 계속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그래 놓고서는 아무 사실이 안 나오니까 아무 사실도 없으면서 왜 계속해서 무리한 수사를 하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몰아세웠단 말이죠. 네. 검찰을. 어찌됐든 간에 저는 그 국감을 보면서 정경심 교수에 대해서 이제 그 영장 청구가 금방 이제 조만간 되겠구나. 물론 그걸 월요일 아침 9시에 했다는 것은 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왜냐하면 한 주가 시작하고 월요일 아침에 모든 사람들이 주말에 있었던 일을 좀 정리하는 시간에서 새롭게 뭔가를 시작하는데, 검찰이 그거를 딱 아침 9시에 모든 사람들이 출근했을 때 그 즈음에 이런 속보가 나오게끔 행동을 했다는 것은 우린 의지가 강하다, 또 우리는 진짜 할 만큼 다 했다, 그리고 충분한 증거와 자신감이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좀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그러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긴 하겠네요. 보통 이제 언론에다가 내보내기가 싫은 경우는 오후 늦게 이렇게 해서 조간신문에 안 나오도록 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저 정치권을 잘 보시면은요, 그 사람들이 관심 받기 싫어해야 하는 그런 뉴스는 보통 토요일 날 많이 내요. 그것도 4시 이후에. 예. 그래야지 일요일 날 안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 월요일 아침에 그렇게 딱 했다는 것은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그거 대단하네요. 네. 그러면은 내일 결국에는 구속영장이 발부될지 안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원이
또 정무적인 판단을 할 것인지 아니면 그냥 법리적으로만 할 것인지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그것도 지금 법원이 지금까지 해왔던 행동들을 보면은 정무적인 판단을 할 수도 있는데 증거라든지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쌓아왔던 자료와 수사 내용이 너무 과할 때는 자기네도 어쩔 수 없이 이제 그 영장을 발부하는 식으로 행동을 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압수수색이 너무 많이 이루어졌다고 민주당이나 이 여당 측에서는 불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제가 방송에도 한 두어 번 정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이거는 검찰이 아무리 그 압수수색을 하고 싶어도 법원이 그 압수수색에 대한 영장을 발부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잖아요. 네. 그만큼 검찰이 나름 준비를 잘 했다는 거거든요. 근데 지난번에 조국 전 장관의 동생 같은 경우에는 아주 특이했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왜냐하면은 그거는 누가 봐도 이상하다. 왜? 돈을 전달하거나 그 뭐 메신저 역할을 했던 사람들은 구속이 됐는데 받은 조국 동생은 구속이 안 돼서 사람들이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했고 네. 또 그 당시 나왔던 얘기 중에 하나가 뭐 건강 상태가 안 좋은 것까지도 고려가 됐다라고 예. 얘기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뭐 넘어졌던지 다쳤던지라는 그 말과 그 당시 뭐 입수했던 CCTV라든지 아니면 이 사람의 그 행동들을 봤을 때 아니 멀쩡하게 걸어다니고 멀쩡하게 짐을 옮기고 CCTV를 보니까 넘어진 자료가 없고 뭐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사람들이 이제 의구심을 갖기 시작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게다가 어제였나요? 또 그랬던 사람이 법원에 나오면서 휠체어를 타고 나왔잖아요. 목에다가 이렇게 목보호대도 그 했어요. 목보호대하고 네. 휠체어를 타고 나왔잖아요. 목보호대하고 휠체어는 과거에 진짜 안 좋은 경제사범이라든지 매우 구태스러운 정치인들의 그 법원이나 그 검찰에 출두했을 때 보였던 국민들이 봤을 때 매우 안 좋은 모습 아니에요? 그렇죠. 그걸 그대로 따라했단 말이죠. 그거는 거의 국민을 무시한다는 것밖에 안 되죠. 왜냐면 저 같으면 그러겠어요. 저는 진짜 그런 걸 생각해서라도 일부러라도 좀 걷는 척이라도 하고 좀 멀쩡히 들어가는 척이라도 할 텐데 하필 또 어제는 휠체어를 타고 나타나는 걸 보면서 아, 이 조국 장관뿐만 아니고 이 가족에 대해서는 국민의 분노가 가라앉지 않겠구나. 아, 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제가 이것도 어느 분들하고 얘기하면서 얘기를 한 건데 이게 국가라는 게 시스템이 있잖아요. 네. 우리가 있는 조직에도 시스템이 있고 이 시스템에는 우리가 그 거기에 멤버로서 그 시스템에 들어가서 우리가 거기에 적응하면서 사는 게 이제 순리인데 그게 우리는 그 법치라고도 얘기하고 뭐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네. 민주주의도 하나의 시스템이고 조국 장관이나 그 가족은 제가 봤을 때는 감히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본인이 시스템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고 시스템이 본인을 위해서 있다. 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나는 그 시스템 위에서 군림을 해도 된다. 이런 자세와 태도를 아예 태생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 일반 시각에서 봤을 때 진짜 상식을 가지고 봤을 때는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행동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전혀 죄책감 없는 그런 모습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 매우 안타깝죠. 그렇죠. 요즘 등산 다닌다면서요, 조국이. 등산 다니죠. 등산 다니는 것만 해도 그래요. 아니, 그 어제 오세정 그 총장이었나요? 예. 서울대 총장이 예. 나와서 그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왜 하필 이렇게 굳이 복직 신청을 했나라고 본인이 생각을 했다, 느낌이 있었다라고 정확한 워딩은 모르지만 예. 그 뉘앙스로 얘기를 했는데 조국 전 장관이 그거 사퇴하면서 바로 몇 분 안에 그거를 팩스로 넣었다는 거 아니에요? 복직 신청을. 예, 예. 근데 복직 신청을 할 때 알았을 거 아닙니까? 국민들이 가지고 자신한테 가지고 있는 이 크나큰 불만과 불신, 분노 알고 있었죠. 그렇죠. 그건 뭐 여론조사를 뭐 각종 여론조사 그때 보면 알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본인이 복직하자마자 이건 학기 중이기 때문에 보통 대학이 내일 그러니까 요번 주 다음 주가 다 중간고사 기간이잖아요. 그렇죠. 예. 어떤 그 학과 수업을 맡을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잖아요. 뭐 수업이야 전에 이미 다 결정된 거니까 수업이 없어요. 예. 없죠. 그러니까 최고로 빨리 맡을 수 있는 게 뭐 내년 봄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걸 알면서도 복직 신청을 했으니 할 일이 없었겠죠. 할 일이 그렇죠. 없었을 예. 거예요. 근데 그걸 알면서 왜 복직 신청을 하느냐 이거예요.
그것도 서울대에 있는 학생들뿐만 아니고 수많은 사람들 90 몇 %가 95% 이상인 걸로 알고 있는데 복직하는 거는 굉장히 이거는 부적절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끝까지 복직 신청을 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시스템이 나를 위해서 있는데 무슨 상관이야? 제도가 있으니까 난 이용했을 뿐이야. 그렇죠. 네. 그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막상 돌아가 보니까 말 그대로 할 일이 없으니 참. 산을 갔겠죠. 야. 그래서 저는 산에를 갔으니 이왕 간 김에 사색할 기회가 있었더라면 진짜 반성하는 그런 사색을 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데 그건 뭐 제가 조국 전 장관의 머릿속까지 들어간 것도 아니니까 잘 그렇죠. 모르겠지만 네. 현재 그거 보면서도 굉장히 저는 많은 분들이 분노하셨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진짜 집안 전체가 특이하네요. 전체가 특이하죠. 네. 전체가 특이합니다. 그리고 뭐 지금 정경심 교수에 대한 어찌됐건 간에 내일 그리고 아마 내일 모레 새벽쯤에 결과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예.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뭐 또 다른 후폭풍이 불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이 돼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돼야 되는 이유는 어제도 나왔지만 지금 11가지 혐의로 지금 영장 영장 청구가 된 거 아니에요? 예. 그 중에서 4가지는 조국을 향한 칼이라고 지금 많은 분들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법조인들이 분석을 한 건데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리고 결국에는 글로 가야 되기 때문에 정경심 그 교수의 내일 이제 영장 청구 그 심사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제가 그거를 보면서 하나 느낀 게 뭐냐면 정경심 교수는 역대 그 어느 누구보다도 많은 변호인단을 꾸렸잖아요. 18명이라고. 그렇죠. 처음에 14명이었다가 늘어나서 18명이 된 네. 거 아닙니까? 저는 그걸 처음에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 이거는 본인을 위한 변호인단이 아니다. 이건 조국 장관을 지키기 위한 변호인단이다. 결국에 이 변호인단은 본인을 막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니고 본인이 뚫리면 그 저지선이 뚫리면 조국 장관으로 바로 갈 거기 때문에 애시당초 처음부터 그걸 고민하고 고려하고 변호인단을 꾸렸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죄가 되더라도 본인 선에서 꼬리를 잘라야 된다 뭐 이런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네요. 아니면은 최소한의 여기서 많은 무죄를 받아놔야지만이 그것이 조국 장관으로 안 넘어갈 거기 때문에 그런 거 있잖아요. 이 저지선이 이 전선이 무너지면 다음까지 무죄 도미노처럼 무너진다 뭐 예.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무너지면은 조국 장관한테까지도 간다. 조국한테 자기 남편한테까지도 간다. 이런 생각 때문에 아마 변호인단을 그 호화 변호인단을 미리 그렇게 누가 봐도 좀 이상할 정도로 큰 그 변호인단을 꾸렸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법원이 어쨌든 제대로 판단을 하긴 해야 되겠네요. 해야죠. 그리고 양심이 살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우리가 그 어찌 보면은 그 영장 청구 이걸 심사하는 판사가 한테 모든 걸 맡겨야 되는 상황이 돼버렸잖아요. 이제 이름도 나왔더라고요. 누가 하는지에 대해서 알고 있는데 그분의 성향이나 그분의 뭐 판결 그 내용은 모르겠지만 정무적인 판단은 안 했으면 좋겠고요. 네. 있는 사실 그대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분명히 검찰이 지금까지 가지고 온 내용이 검찰이 주장하는 대로 아주 착실하게 수사를 했다면은 분명히 영장 발부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오신 김에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네. 혹시 오늘 오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하신 거 혹시 보셨나요? 다 보지 못했습니다. 예. 다 보지 못한 이유가 지역에서 우리 어르신들 행사 장치가 많아가지고 그게 더 중요하죠. 거기 문재인이 가서 하는 얘기 듣는 것보다. 거기 가서 인사드리느라고 사실은 그 10시에 그걸 보지는 못했습니다. 제가 그냥 그 내용을 한번 이렇게 쭉 봤더니 네. 결국에는 또 시정연설 사실 예산 때문에 하는 자리인데 그렇죠. 시정연설 제목이 예산이었으니까요. 근데 공수처 얘기를 또 꺼냈더라고요. 그러면서 검찰이 비리가 있고 잘 못하기 때문에 공수처 해야 된다. 이 얘기를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했어요. 어제는 또 종교 지도자들 만나서도 검찰개혁 얘기를 꺼냈고요. 문재인 대통령, 조국이 간마당에도 이렇게 처음에는 사실 조국 방탄 때문에 검찰개혁을 이렇게 서두르는 거 아닌가 했었는데 그렇지가 않은가 봐요. 제가 봤을 때 이제 어제 그 종교인들과 함께 지도자들과 함께 했던 그 모습을 제가 보고 거기서 나왔던 워딩을 들으면서 거기에서 저는 사실 깜짝 놀랐고 많은 국민들이 아마 같이 놀랬지 않으셨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 핵심 내용이 뭐였습니까? 분명히 국민이 원하는 거는 검찰 개혁인데 분열로 간 것은 정치권이 했다.
네. 정치인들이 잘 못해서 이렇게 된 거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럼 우리 소위 말하는 유체이탈 화법이죠. 왜냐하면 아니 조국 장관을 임명을 안 했으면 여기까지 오지 않았어요. 그렇죠. 예. 조국 장관을 장관으로 임명하지 말라고 애시당초부터 얘기를 했고 수많은 의혹들이 있다고 이미 벌써 언론이나 이런 데서는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그걸 끝까지 밀어붙인 게 문재인 대통령 본인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럼 본인이 분열에 오히려 조장한 핵이었는데 본인은 아니라고 하고 오히려 정치권이 잘못해서 이렇게 됐다라고 말씀하신 것 자체가 전 그걸 보면서 청와대에 본인이 아예 그냥 관심이 없던지 아니면 예. 청와대에 있는 그 아주 두꺼운 측근들에 의해서 눈거기가 멀대로 멋인 게 아닌가, 가려질 대로 가려진 게 아닌가, 이런 좀 우려가 있습니다. 지금 조건 실건 문재인 정권이 앞으로 2년 반을 더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모습이 아닙니까? 네. 그러면 이렇게까지 불통, 이렇게까지 소통이 안 되는 대통령이 과연 그러면은 이 나라를 앞으로 잘 끌고 나가실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걱정이 되죠. 저는 어제 그걸 보고 오늘 시정연설에서 아까 헤드라인만 보면서 방금 홍철기 부장이 말씀하신 거를 제가 봤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조국 장관 이 사건 때문에 굉장히 국민이 피로해하고 분노해하고 있지만 다른 문제들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나라가. 예. 지금 경제 장난 아니에요. 예. 지금 뭐 IMF에서 2.0으로 떨어뜨렸지만 네. 사실은 그거보다 훨씬 밑으로 보는 민간 기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신빙성이 분명히 있어요. 그걸 어떻게 해서든지 띄우려고 재정 자꾸 투입 얘기를 하는데 그거 해봤자 아주 반짝 효과입니다. 네.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경제는 굉장히 쇠약해지고 있어요. 예. 지금 이 정부가 나와서 계속해서 일자리 많이 창출했다고 하지만 이 우리나라의 핵심인 이 사회의 허리 역할을 하는 30, 40대는 오히려 줄고 있다는 거 본인 스스로도 어느 정도 인정을 해버릴 정도로 지금 굉장히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북한 이슈. 이건 뭐 축구 얘기를 떠나서 북한과의 관계 지금 누가 좋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뭐 아예 서로 대화가 안 되는 것 같던데요. 대화도 안 되고 대화도 안 되는 건 뭐 예전에 대화 안 되지 않았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예전엔 대화는 안 돼도 우리가 큰 소리는 쳤어요. 그렇죠. 예. 지금 대화도 안 되고 큰 소리도 못 치고 질질 끌려만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 어떤 국민이 신뢰를 가지고 내 재산, 내 목숨이 잘 보호되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안보, 경제, 정치 이런 부분들을 단 하나라도 봤을 때 잘 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많은 국민들이 지금 걱정하고 계십니다. 그러네요. 저도 너무 걱정이 되는데 그래도 강동을 해서 열심히 해주셔야지 또 되지 않겠습니까? 지역 민심 한번 말씀해 주시죠. 오늘 어르신 만났다고. 그러니까. 어르신들 많이 만났는데 의외로 많은 제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요즘에. 그건 제가 잘해서가 아니고 이 정권과 특히 조국 사태로 인해서 드러난 민심이 어느 정도 좀 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수도권은 우리 자유한국당, 특히 우파는 아직도 턱없이 부족합니다. 네. 이것이 앞으로 잘 되려면은요, 자유한국당이 개혁, 그리고 앞으로 있는 총선에 있어서, 굉장히 참신하고 좋은 미래 인재들을 많이 영입해서 좋은 공천을 그래야지만이 국민의 사랑을 국민의 신임을 다시 한번 받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요즘 참 많이 드는 시점입니다. 예, 오늘 말씀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정말 역시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을 지낸 이재영 위원장입니다. 정말 오늘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어쨌든 애국시민들 뭔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정권 이대로 두고 또 조국 이대로 둘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자, 바로 25일 오후에 광화문 광장으로 모여주시면 됩니다. 자, 최초의 철야 집회입니다. 25일 밤을 지나서 26일까지 이어지는 최초의 철야 집회니까요. 옷도 두텁게 챙겨 나와 주십시오. 밤 공기는 싸늘합니다. 자, 그리고 신의 한 수 자발적 구독료와 정기 구독 방법을 알려드리니까요. 진짜 뉴스 안정적으로 계속 보도할 수 있게 많은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의 한 수의 구독, 좋아요, 알림 방법입니다.
보실 영상을 눌러주세요. 아래의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종 모양이 나옵니다. 그 종 모양을 눌러주시면 신의 한 수의 새로운 영상들이 알림이 울립니다. 그리고 엄지척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버튼은 신의 한 수에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많은 의견도 듣고 있습니다. 응원의 댓글도 부탁드립니다.